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일을 그르치거나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너무나 쉽게 무의식의 영향력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종종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의식적인 결정을 뒤엎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던 심리학자 칼 융이 남긴 통찰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신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하고 마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어딘가에서 비롯된 듯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계획을 망칩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당황하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신적인 장벽에 부딪히며 심지어 계획을 방해하는 육체적 질병까지 경험합니다. 마치 정체불명의 힘이 조종간을 빼앗아 자신이 그토록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자기 파괴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 현상은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듯 단순히 개인의 실패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훈련이나 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구조, 즉 우리 의식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만의 논리에 따라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파괴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내 약점을 나 자신보다 더 잘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유령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희망에 차 있으며 변화의 가장 헌신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한창 추진력을 얻고 있을 때 갑자기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연속적인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머릿속에서 너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내 꿈은 어리석은 거야, 더 망신당하기 전에 포기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특히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가진 지능입니다. 자기 파괴는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명백하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현실적인 고려, 심지어 자기 관리라는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사업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며, 사랑을 찾는 사람은 관계가 진지해질 무렵 상대방의 온갖 단점을 찾아냅니다. 이 결정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 그것은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의 목표와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까요?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것일까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정신의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의 심리적 저장고로 볼 수 있습니다. 융이 그림자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수수께끼를 안고 찾아온 환자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이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의식적인 욕구와 명시된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패턴에 갇혀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 패턴들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는 인간 심리학의 근본적인 측면, 즉 우리가 스스로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인격의 부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신만의 생명력을 얻어 의식의 그늘 뒤에서 자신의 필요와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융이 생각한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나쁜 부분이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특성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작업과 통합에 대한 많은 혼란을 야기한 흔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심리적인 공간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할 수 없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저장하는 정신의 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의식적인 표현이 거부당하고 의식적인 선택과 통합의 영역 밖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이 닿지 않는 이 어두운 공간에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특성들을 보관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셨거나 사회적 이상에 맞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표현했을 때 고통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우리는 특정 측면들을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립니다. 우리 내면의 추방 시스템을 만드는 이 초기 경험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중 어떤 측면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측면이 숨겨져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은 종종 우리가 양육자의 인정과 수용에 가장 의존하는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적인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법을 빠르게 배웁니다. 아이가 가진 타고난 활기가 계속해서 짜증 섞인 반응이나 진정하라는 요구에 부딪힌다면 아이는 이 중요한 에너지를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무시당하거나 벌을 받는다면 감정 표현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거절이나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자신의 힘과 열정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적응 반응은 무의식적인 패턴이 됩니다. 자신의 감수성을 숨기도록 배운 아이는 자신의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부드럽고 취약한 자신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취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았던 아이는 성공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의식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반면 휴식과 놀이, 그리고 단순한 존재에 대한 필요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려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단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자질들까지도 추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직관적인 재능까지 숨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아이는 분노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열정과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능력까지 억누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는 활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과 축하할 줄 아는 능력까지 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일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정신의 깊은 곳으로 추방함으로써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마치 물속에 억지로 비치볼을 눌러 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소나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자신의 측면을 억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들이 자신만의 생명력을 얻어 어둠 속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은 정신이 기계보다는 생태계와 같이 작동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정당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자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과 방법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억압된 인격의 부분들이 그림자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자신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제출 전날 밤 원고를 삭제하는 작가, 유망한 잠재 고객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가, 친밀감이 깊어질 때마다 싸움을 거는 연인, 실패가 불가피해질 때까지 미루는 학생. 각각의 자기 파괴 행위에는 이 숨겨진 반란군들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경험은 인간 존재의 가장 혼란스럽고 소모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상대방과 그들의 동기를 식별할 수 있는 외부 갈등과는 달리 이 내면의 전쟁은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기 파괴를 멈출 방법이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을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우리 인격에 통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발견함으로써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용기, 인내,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피해왔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마주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배운 우리 자신의 일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려는 목표로 접근하는 대신 우리는 호기심, 연민, 그리고 그들의 관점과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환은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물리치거나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그들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표현과 발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혜와 에너지를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하는 부분은 우리의 경계를 보호하거나 우리가 용납해온 불의에 대해 경고하려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상실을 애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지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칼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파괴의 심리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탐구는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비난보다는 연민으로 무장한 채 우리 정신의 불편한 영역으로 과감히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과 변증법적 관계, 즉 일방적인 통제 시도가 아닌 지속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는 깊이 있는 개인적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지혜와 어리석음, 사랑과 증오를 모두 품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역설과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쪽을 선택하여 이 역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순과 복잡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림자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인격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견해는 융이 실제로 발견한 미묘한 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선과 악, 빛과 어둠, 수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오해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쁘거나 틀렸다고 말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종의 심리적 쓰레기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림자의 본질과 융이 옹호했던 통합 과정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가정과 문화에서 분노는 나쁜 것으로 낙인 찍히고 아이들은 그것을 억누르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분노 자체는 인지된 위협이나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적절하게 표현될 때 분노는 긍정적인 변화와 자기 보호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약점으로 보고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취약성은 사실 진정한 연결, 창의성,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취약성이 그림자로 밀려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연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거나 부적절한 노출과 완고한 방어 사이의 극단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둡고 그림자 같은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두운 장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인간 정신 속의 어두운 옷장, 즉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옷장은 우리가 마주하거나 현재로서는 재통합하기를 꺼리거나 할 수 없는 억압된 모든 인격의 부분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이 옷장의 비유는 그림자의 공간적, 격리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집안의 옷장이 특정 물건들을 보관하는 공간이듯이 그림자는 우리 인격의 특정 측면들이 의식적인 인식 밖에서 거주하는 정신 내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가 이 어두운 옷장 속에 우리 자신의 일부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옷장 문을 열고 우리가 저장해 둔 것을 되찾을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억압과 분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작업을 하고 그림자를 통합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림자 자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림자의 내용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내용물이란 억압된 모든 인격의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그림자라는 어두운 장소에 거주하는 자아의 일부입니다. 이 구별은 그림자 작업이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 자체를 통합하거나 더 사악하거나 파괴적으로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식으로부터 부당하게 추방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되찾고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해롭거나 파괴적인 충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억압된 인격의 부분들은 그림자 속에 둥둥 떠다니는 특성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내 탐욕을 억압했다 또는 나는 내 기쁨을 억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기쁨 모두 그 자체로 존재하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나 기쁨 같은 특성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들과 연결된 전체적인 인격의 조각을 억압해야만 합니다. 융은 정신이 개별적으로 통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별개의 특성이나 자질이 집합처럼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심리적 경험은 그가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을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즉, 특정 주제나 핵심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된 생각, 감정, 기억, 행동 패턴의 집합체입니다. 이 인격의 조각들은 미니 인격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미니 인격체들은 모두 100%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 인격의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억, 경험, 그리고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의 존재와 우리 정신 속에서의 정당한 위치를 인정하기를 멈출 뿐입니다. 이 미니 인격체들이 당신의 의식적인 인식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림자라는 어두운 옷장에 갇히게 되면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인격, 즉 자아와 분리되어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 분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 같은 내면의 분열을 만듭니다. 그 룸메이트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집의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림자 측면의 자율성은 그것들을 잠재적으로 문제적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 인격의 일부가 의식 내에 통합되어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조절되며 현재 상황과 행동의 예상 결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측면들이 의식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것들은 의식적인 감독이나 통합의 이점 없이 자신만의 내부 논리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톨이로 자신을 강하게 인식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목표는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시골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존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며 그녀는 의식적으로 이것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급자족이라는 이상이 실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이룬 진전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좋은 가격에 외딴 농지를 구매할 기회를 제안받지만 하찮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블로그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유치하여 큰 수익 잠재력을 갖게 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포스팅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선택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외로운 개척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년간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며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꿈이 현실이 되자마자 그녀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방해하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손님이 그녀 영혼의 그늘에 숨어 그녀의 의식적인 권위 밖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상의도 없이 재빨리 운전대를 잡고 자아의 노력이 이룬 것을 파괴한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신비한 손님은 그녀의 자기 파괴를 뒷받침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모습을 감춥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의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늘에 숨어 있는 것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한 그것은 마치 마쿠의 인형술사처럼 그녀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여성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콤플렉스, 즉 미니 인격체는 억압된 특성,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을 대표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보살핌이 곧 취약함이며 손을 내미는 것이 거절을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그녀에게 고립이 안전이며 고독이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 원치 않는 자신의 일부가
고독과 독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장한 채 실제로는 두려움에 찬 고립주의자의 행동을 약화시키려 하는 그림자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주의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유대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녀 정신의 배경에서 이 억압된 인격은 역설적인 개임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 그림자 측면은 그녀의 의식적인 인식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동기가 들리고 그녀의 욕망이 느껴지고 그녀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식적인 인격의 확고한 개인주의와 독립을 향한 모든 노력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지하실에 갇힌 사람이 2층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절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계속해서 카풀을 해서 출근하고 룸메이트와 함께 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공공세탁소에서 빨래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의식적인 인격의 관점에서는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림자 측면이 그녀가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선택들은 사실 그녀 정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의해 세심하게 조율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연결에 대한 필요가 계속해서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그림자 측면은 빛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원치 않는 것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발견된다면 그녀는 자신의 주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속에 머무는 한 그녀는 자율적으로 조롱하고 방해하고 파괴할 힘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의식이란 곳 죽음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하며 통합에 저항하는 복잡한 역학을 만듭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를 이해하며 그것을 다시 우리 의식의 빛 속으로 가져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온전함과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